통계는 크게 단원이 두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 처음에 이제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거랑 이 뒤에 산점도라는 게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산점도는 되게 더 쉬워.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뭐 산포도까지만 낼게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일단 다 하긴 할 건데 일단 오늘 이제 대표값과 산포도만 나가면 되는데 이 대표값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좀 얘기를 하자면 대표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대표하는 값을 줄여서 말하는 게 대표값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이런 예시를 많이 하는데 너네 뭐 이번에 시험을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시험 본 친구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너네가 시험이 끝나면 뭐 점수를 이제 확인하겠지. 예를 들어 국어가 뭐 예를 들어 90점이고 뭐 예를 들어 영어가 80점이고 뭐 수학이 뭐 100점이고 뭐 과학이 그것도 한 80점이고 그 다음에 국어 하여튼 사회가 예를 들어 90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럼 너네가 시험이 끝나면 이제 엄마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엄마가 이제 야 너 시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엄마한테 대답을 하겠지. 엄마 저는 국어는 몇 점이고요. 영어는 몇 점이고요. 수학은 몇 점이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엄마 평균 얼마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물론 뭐 하나하나 얘기할 때도 있긴 하지만 다 말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평균 몇 점 맞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대표값이거든. 무슨 말이냐? 어떤 내가 이 자료에 대한 값들을 하나하나 좀 다 말하기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하나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방금 말한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게 바로 대표값 중에 하나야. 대표값 중에 하나, 평균. 평균이라는 건 내가 이 값을 이용해서 요 값에 뭔가 대표하는 값 뭔가 하나를 딱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린 대표값이라고 할 거고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다 알잖아. 다 뭐 하면 돼 이거? 자료를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지. 맞지? 그때 이 자료의 값 요거 하나하나를 우린 얘를 뭐라고 할 거냐? 얘를 별량이라고 할 거야. 별량. 변환량.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해서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모든 별량들을 다 더해서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걸 평균이라 한다. 솔직히 평균을 못 구하진 않겠지. 맞지? 이런 거 우린 평균이라 한다. 근데 예를 들어 혹시 과목 하나 또 뭐 있냐? 니네 뭐 보냐? 중간고사에 시험 뭐 봤어? 국영수과사 말고 또 본 거 있어? 역사까지 봤어? 역사를 봤다고 해봐. 역사에 점수가 예를 들어 내가 시험 봤는데 역사를 답을 밀려 쓴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얘가 빵점이 나와버렸어. 그럼 니네가 얘기를 할 때 평균 얼마라고 얘기하기 좀 싫어질걸 얘 때문에. 그지? 왜냐면 원래 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면 그래도 한 80에서 한 90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맞지? 근데 만약에 이 새끼가 섞여버리면 평균이 한 6, 70으로 하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그지? 그럼 얘를 좀 끼기 싫잖아. 그지?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평균으로 대표값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이런 좀 특출난 애 때문에 이 자료의 값 중에서 혼자 튀는 애가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얘기하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대표값도 있거든. 그래서 이 평균이 아닌 또 다른 대표값 뭐가 있냐면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중앙에 있는 값을 줄여서 그냥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잠깐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볼게. 이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라 그러면 중앙에 있는 값 이 값이네요가 아니야. 중앙값을 얘기하려면 일단 뭘 해줘야 되냐? 이 자료의 별량들을 크기 순서대로 좀 나열을 먼저 해줘야 돼. 그 중에 중앙에 있는 값. 그래서 이 자료에 있는 별량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건데 기준은 작은 것부터 나열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80점, 80점, 90점, 90점, 100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료의 중앙값이 뭐니?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중앙에 있는 값이니까 얘가 중앙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튀게 별거 없지? 그냥 이 자료의 중앙값은 90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아까처럼 역사라는 과목이 들어갔는데 걔가 빵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얘죠. 그지? 그럼 그때 중앙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료가 지금 6개가 있거든? 아까 5개일 땐 중앙값이 가운데 하나가 확정이 되는데 6개인 짝수개일 땐 중앙값이 누구야? 없단 말이지. 비어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하는데 이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두 수. 이 두 개의 수의 평균을 중앙값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어. 두 개의 수의 평균이니까 두 개의 평균은 뭐야?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중앙값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좀 그래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평균 구하는 값보다는 조금 더 내가 만족스러운 값에 좀 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럴 때 특출한 값이 있을 때는 보통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평균이라는 건 어떤 별량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를 나눠주는 걸 우린 평균이라고 할 거고 이게 대표값 중 하나야. 두 번째 대표값 중앙값이라는 건 어떤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작은 거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서 중앙에 있는 값을 체크해 주는 걸 우린 중앙값이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중앙값이라는 건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가운데가 하나가 확정이 되는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잘 봐. 예를 들어 자료의 개수가 99개가 있대. 그러면 중앙값은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수가 중앙값일까? 그게 조금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워. 헷갈려. 그래서 나는 작은 개수로 먼저 생각하거든. 5개의 자료들 중에 중앙값은 세 번째인 거 요 정도는 이해가니? 그치? 그럼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나온 거냐? 5개잖아. 1 더해서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자료가 홀수개잖아. 1을 더해야 2분의 1로 나눌 수 있거든. 1을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그 숫자가 바로 중앙값이야. 오케이? 그럼 99개의 자료가 있었대. 그때 중앙값은 몇 번째일까 신혜야? 99개의 자료가 있었대. 그때 중앙값은 몇 번째야? 방금 얘기했는데 5개가 있어 자료가. 세 번째가 중앙값이라며. 그 세 번째를 어떻게 구한다고? 5개가 있다며. 1 더해서 2분의 1 나누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그지? 그럼 자료가 99개 있어. 홀수개야. 중앙값은 몇 번째야 신혜야? 50번째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일단 작은 걸로 먼저 해봐. 1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네. 얘가 중앙값이네. 그럼 99번째 중앙값은 1 더해서 2분의 1 하니까 50번째가 중앙값이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자료가 만약에 100개 있대. 100개 있으면 짝수개잖아. 그럼 분명히 가운데 2개인데 그 가운데 2개가 뭐냐 이거야. 이것도 한 번에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4개라고 생각해봐. 1, 2, 3, 4, 4개 있어. 4개의 중앙값은 몇 번째랑 몇 번째야? 두 번째, 세 번째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걔를 2분의 1로 그냥 나눠. 짝수니까. 짝수니까 그냥 2분의 1로 나누고 그거와 그 다음 번째. 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100개짜리 자료의 중앙값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50번째와 51번째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200개 자료의 중앙값은 몇 번째가 되는 거야? 100번째랑 101번째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얘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럼 55개의 중앙값은 몇 번째야? 28번째. 왜? 1 더해서 1로 나누면 되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숫자 한 5개, 4개 정도로 생각해본 다음에 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되잖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근데 물론 너네한테 보통 그냥 중앙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몇 번째 자료가 중앙값인 1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가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요거를 이제 우린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이라는 거 가르쳤고 마지막 최빈값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대표값 중에 하나인데요. 최빈값의 뜻은 뭐냐면 최대로 빈도수가 높은 값. 빈도수가 자주 나온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줄여서 그냥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 이 자료를 한번 볼게. 예를 들어 역사를 잠깐 70이라고 바꾸고 과학을 예를 들어 한 90이라고 한번 바꿔보자. 자 이렇게 점수가 있어. 90, 80, 100, 90, 90, 70 이렇게 있대. 이 자료의 최빈값이 뭐냐라고 하면 뭐가 될까 윤지야? 오, 90인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왜?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인데요. 70번은 한 번, 100점도 한 번, 80은 한 번, 그 다음에 90만 3번 등장했으니 얘는 최빈값이 얼마인 거야? 90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과학이 80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 자료의 최빈값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90이 2번, 80이 2번이고 나머지는 한 번 한 번씩 밖에 등장 안 했지? 그럼 얘는 최빈값이 얼마일까? 최빈값이 얼마일 것 같아? 찬열아? 80, 90이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최빈값이라는 건 최빈값 여태까지 우리가 평균 중앙값을 구하면 뭔가 하나의 값으로 정해졌잖아. 근데 최빈값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얘처럼 얘도 2번 등장했고 얘도 2번 등장했네. 그럼 80, 90이 최빈값인 거야. 근데 만약에 역사가 100점이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최빈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서진아?
80, 90, 100이라고 하는데 아니 없다라고 해줘야 돼. 최빈값이라는 걸 좀 주의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많이 헷갈려. 많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해서 90이 2번, 80이 2번, 100이 2번 등장했지. 근데 이거는 모두 다 2번, 2번, 2번 등장한 거라서 남들보다 많이 등장한 값이 아니야. 그럼 그럴 땐 최빈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만 특이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최빈값이라는 건 다른 자료들보다 많이 나와야 돼.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얘는 90도 2번, 80도 2번, 100도 2번이니까 최빈값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다시 여기가 70이면 92번에 82번이고 한 번 한 번씩이니까 90과 80은 더 많이 등장한 게 맞네. 그래서 최빈값 90과 80이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해야 돼. 알겠지? 되게 별거 아닌데 이거 좀 헷갈려. 알겠지?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최빈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다 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막 계산을 막 엄청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만 하면 돼.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기만 잘하면 돼. 알겠지?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린 뭐라고 한다?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값에 너네가 배우는 종류는 총 3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대표값의 종류 첫 번째 평균이라는 게 있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별량들 이 자료의 값들을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거. 왜 별량이라고 하냐면 그냥 변하는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 변하는 숫자를 줄여서 그냥 별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별량들을 총합을 다 더해가지고 그 개수로 나눠주는 걸 우린 평균이라 한다. 이 평균의 계산을 못할 리는 없을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 그걸 우린 중앙값이라고 한다. 근데 만약에 홀수개면 가운데가 확정되지만 짝수개면 가운데 2개의 평균을 구해주면 된다. 가운데 2개의 평균.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값으로 딱 수렴하는데 이 최빈값은 뭐야?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할 거고 최빈값은 특이한 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존재하면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겠지? 그걸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서 최빈값의 장점이 있어. 각각 이제 자료들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일단 평균이라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평균이라는 거의 장점은 이 자료의 대표값을 구할 때 평균으로 이용하면 이 자료의 별량들을 모두 다 사용하지. 그치? 계산하려면 이걸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야 되잖아. 그래서 뭐 그걸 장점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 평균의 장점은 모든 자료의 값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다 이 값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거든. 예를 들어 중앙값이나 최빈값은 그냥 중앙에 있는 값 2개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최빈값은 그냥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인 거니까 사실상 영향을 안 주는데 평균만 모든 값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 평균의 단점은 아까 뭐냐? 뭔가 얘처럼 특출난 점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평균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표값과는 조금 동떨어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그 성인 남자의 뭐 월급 뭐 이렇게 조사했어. 대한민국 성인의 월급을 막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 막 대기업 회장님들 있잖아. 막 연봉이 막 얼마씩 되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 막 섞여보면 이 연봉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그 상위 몇 %는 좀 떼고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평균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왜? 그 사람의 평균을 끼버리면 갑자기 내 월급보다 훨씬 올라가 있으면 그거 억울하잖아. 실제로 서민들의 평균 한 요 정도인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갑자기 껴버리면 너무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평균이. 그치? 그럴 때 평균이 좀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이 대표값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럴 때 뭘 이용하는 게 좋냐? 중앙값을 이용하는 게 좋지.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어도 중앙에 있는 값은 어느 정도 그 대표할 자료 정도 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 중앙값의 장점은 그런 거고 중앙값의 단점은 뭐야? 좀 뭐 일일이 나열해야 되는 거? 좀 귀찮잖아, 맞지? 이 개수가 좀 많아지면 중앙값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 다음 최빈값. 최빈값의 장점은 뭐냐면 최빈값은 이렇게 숫자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하면 누구야? 왜 시선을 피하니? 우리 학원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야? 한영쌤이지? 너네가 예를 들어 투표를 했어. 우리 학원 제일 잘생긴 사람 했더니 한영쌤, 석주쌤, 정석쌤, 예를 들어 종근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 학원에서 제일 미남의 인기 투표의 최빈값이 누구냐 하면 누구인 거야? 인정을 안 해. 한영쌤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때 한영쌤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왜? 가장 많이 등장했잖아. 그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최빈값이라 한다. 그래서 최빈값의 장점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어도 구할 수 있어. 그치? 어떤 명사로 이루어진 자료에 대한 최빈값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야. 알겠지? 이런 걸 우린 최빈값이라고 한다. 단점은 뭐야?
채빈값이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게 단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 정도는 구분해 줘야 돼. 이걸 장단점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특징들을 기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평균은 대표값으로서 그냥 가장 많이 사용한대.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대표값 중에 하나야. 그다음 두 번째. 자료의 별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더 낫다라는 거. 그렇지? 요런 거. 요런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최빈값은 숫자가 아니어도 자료의 대표값으로 유용하대. 그치? 이런 특징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표값이라고 한다. 문제 몇 개만 좀 보고 올게. 잘 봐. 다음 뭐예요? 다음 학생 10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그때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해달래. 통학 시간의 평균. 얘 평균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5분 걸린 애가 2명, 15분 걸린 애가 X명, 25분 걸린 애가 3명, 35분 걸린 애가 1명인데 얘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총합이 몇 명이래? 10명. 그럼 얘가 더하면은 6이니까 얘가 4명 이렇게 되나 봐. 맞니? 그지? 4명. 이렇게 된대. 그럼 이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 이 자료의 평균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서 너네가 조금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평균 뭐 쉽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4로 나누면 돼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왜 안 되는 거냐면 이거지. 얘는 아까 얘기했어. 얘는 5분 걸린 애가 몇 명 있는 거야? 2명 있는 거야. 15분 걸린 애가 4명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줘야지. 5분 걸린 애 2명, 15분 걸린 애 4명, 25분 걸린 애 3명, 35분 걸린 애 1명. 그거를 몇 명으로 나눠? 총 10명으로 나눠주면 이게 평균이다라는 거지. 알겠지? 이거 뭐 계산만 해주면 되지, 맞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자료에서 최빈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어. 최빈값이 뭘까? 이것도 간혹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4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여긴 통학 시간의 최빈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최빈값은 얼마야? 얘가 최빈값이야. 그러니까 15가 4번 등장한 거잖아. 얘가 최빈값인 거 맞지? 그 다음 이 자료의 중앙값을 구해달래. 그럼 중앙값은 어떻게 구한다 했지? 얘 자료가 몇 개 있어 총? 10개 있어. 그럼 짝수개네? 그럼 몇 번째와 몇 번째의 평균이 중앙값이야? 5번째와 6번째. 그럼 5번째, 6번째를 나열해야 되네요? 아니, 생각해봐. 얘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 있잖아. 그러면 얘가 하나, 두 번째, 셋, 넷, 5번째, 6번째가 다 여기 있지 않냐? 그지? 5번째도 15분이고 6번째도 15분이니 그 15분의 평균은 15분인 거지. 얘는 중앙값도 15분이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 표 하나를 보고 그렇게 다 따질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거 갖고 평균 하나만 안 물어볼 것 같아. 평균, 중앙값, 최빈값 다 구하시고 물어볼 것 같아. 그지? 다음. 2번. 다음. 3개의 별량 ABC의 평균이 10이고요. 5개의 별량 요거의 평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봐봐. ABC의 평균이 10이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걔를 3으로 나눈 게 10이라는 거니까 얘가 3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그지? 두 번째. 이번엔 7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13까지 더하면 7 더하기 13이 20이라서 이렇게. 요걸 다 더한 거를 5로 나눠주면 이 5개 자료의 평균이 되겠지. 근데 A, B, C를 합한 게 얼마래? 30이라며. 그래서 50분의 5니까 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냥 계산이야 계산. 그지? 이 정도는 뭐. 다음 보면. 다음 재석이네 반 모둠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의 수를 나타내는 거다. 중앙값을 구해달래. 근데 다 하긴 좀 그렇고 이 모둠만 한번 해볼게. 이 모둠의 중앙값을 구해달래. 그럼 중앙값 구하려면 뭐 해줘야 된다? 크기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 뭐부터? 작은 거부터. 그럼 작은 게 뭐야? 제일 작은 게? 1 있네. 1, 2, 3, 4, 5 없고 6, 7 2개 있고 8, 9, 15인가? 이렇게. 그럼 자료가 몇 개 있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얘는 몇 번째와 몇 번째의 평균이 중앙값인 거야? 5번째와 6번째. 요거의 평균. 그 답 뭐야? 6.5가 평균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돼. 중앙값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음. 4번. 다음 두 사격선수 A,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쏘아서 얻은 점수를 나타낸 표이다. A 선수의 점수의 채빈값을 A, B 선수의 채빈값을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럼 볼게. 지금 얘는 요걸 몇 번 쐈는지. 그러니까 점수가 6점, 7점, 8점, 9점, 10점인데 얘 6점 2번 쐈고요. 7점 X번 쐈고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X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A와 B가 같은 횟수로 총을 쐈대. 그럼 B는 총 몇 번 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4, 9,
15, 20번 쌌네. 그럼 A도 20번 쌌어야지. 그럼 해볼게. 12, 15, 17이니까 얘 3번 쏜 거네. 이렇게. 그래서 7점을 3번 맞춘 거다. 그지? 그럼 그때 이 자료에 뭐? 최빈값. 그럼 A 선수의 최빈값은 얼마가 될까? 얼마? 10점이 되는 거네. B 선수의 최빈값은 얼마가 될까? 다현아. 9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그 두 개 더 해달래. 그지? 별거 아니죠, 맞죠? 안 어렵지, 그지? 5번. 다음 보면. 다음 자료 중에서 대표값, 평균을 대표값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5번인 거죠, 5번. 왜? 얘가 좀 특출나잖아. 이거 평균 구하면 얘 때문에 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다음 보면 4회에 걸친 수학시험 성적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회에서 몇 점을 맞아야 5회까지의 평균이 90점이 되는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평균이니까 90점 더하기 85점 더하기 89점 더하기 92점에다가 5회에서 몇 점을 맞은 것까지 더한 다음에 걔를 5로 나누면 그게 얼마야? 걔가 90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5회까지가. 그럼 얘 일로 넘기면 450이라고 쓰면 될 거고 그럼 얘가 450이 되기 위한 요게 얼마인지 구해달래. 이거 다 더해서 일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거 계산이야. 그치? 이건 너네가 그냥 계산해봐 알겠지? 요렇게. 요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대표값이라고 한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자 이어서 요 단원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대표값과 산포도라고 했거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산포도라는 걸 설명할 건데 솔직히 말하면 대표값보다는 산포도가 좀 더 메인입니다. 요 내용이 좀 더 중요하거든. 잘 들어봐. 집중해야 돼.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집중해봐. 처음 들으면 헷갈려. 자, 이 산포도라는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예시를 좀 해보자면 어떤 1반이 있고 니네 학교 시험을 봤는데 1반이 있고 2반이 있는데 1반 애들도 평균이 예를 들어 70점이 나왔고 반평균이 2반 애들도 반평균이 70점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1반과 2반의 평균은 똑같으니 두 반의 실력이 똑같냐라고 하면 일단 평균으로 봤을 땐 똑같은 건 맞아. 그지? 근데 각각 점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 1반에는 100점이 맞은 애가 있고 예를 들어 뭐 80점 맞은 애도 있고 70점 맞은 애도 있고 뭐 60점 뭐 이렇게 50점 맞은 애도 있나 봐. 근데 이어서 2반 애들은 막 71점, 70점, 72점, 막 69점 막 이렇게 맞았나 봐. 그럼 1반과 2반의 평균은 둘 다 70이 맞긴 한데 예를 들어 70이 맞긴 한데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1반이 가르치는 게 편할까? 2반이 가르치는 게 편할까? 2반을 가르치는 게 편할 거야. 왜? 1반은 실력이 좀 들쭉날쭉하잖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가르치면 얘가 너무 어려울 거고 맞지? 얘를 기준으로 가르치면 얘는 너무 쉬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반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준별로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1반과 2반을 보면 평균은 똑같긴 하지만 이 자료의 값들이 흩어진 정도가 다르거든? 그거를 수치화한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산포도라고 할 거야. 산포도라는 건 이거야. 평균으로부터 이 자료가 얼만큼 퍼져 있는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 이렇게 좀 좁게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얘는 산포도가 고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르다. 뭉쳐져 있다는 걸 고르다라고 하고 얘는 고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산포도가 크면 얘가 퍼져 있는 거고요. 산포도가 작으면 얘가 뭉쳐져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거를 이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5개밖에 안 적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모든 반 애들을 다 표현했어. 그럼 되게 들쭉날쭉할 거 아니야. 눈대중으로 보기가 어렵잖아. 맞지? 그래서 그걸 수치화하려고 만든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집중해봐. 잘 봐.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 어떤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예를 들어 3과목만 봤다고 해보자. 국어, 영어, 수학. 얘도 국영수. 그때 예를 들어 A 학생은 국어가 몇 점이 좋을까? 60점 맞았고요. 영어는 80점 맞았고요. 수학은 100점 맞았다고 해볼게. 일단 B 학생은 국어가 75점, 영어가 80점, 수학이 85점 맞았다고 해보자. 그럼 물어볼게. A 학생의 평균은 얼마인 거야? 얼마? 요 정도는 되잖아. A 학생 평균 얼마야? 80. B 학생의 평균은 얼마야?
그것도 80인 거지. 맞지? 그럼 A 학생과 B 학생은 둘 다 평균이 똑같네? 그럼 둘의 실력이 똑같나? 평균으로 보면 똑같지. 평균으로 보면 똑같은데 A 학생은 어떤 느낌이냐? 평균이 80이면 국어는 60점 맞은 거고 영어는 80점, 수학은 100점 맞은 거야. B 학생으로 보면 평균 얘도 80인데 국어는 75점, 영어는 80점, 수학은 85점 맞은 거야. 그지? 요런 느낌이거든. 맞지? 그래서 얘네들을 봤을 때, 얘는 그래도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좀 못하네. 라고 생각할 거고, 얘는, 전체적으로 좀 그냥 적당히 하네. 라고 얘기할 거잖아. 맞지? 둘 다 물론 평균이 80이긴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 얘가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내가 좀 보고, 걔가 얼만큼 이게 평균적으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좀 따지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자료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좀 수치화하고 싶었대. 그래서 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걔를 편차라고 불러줄 거야. 편차. 그래서 이런 거거든. 얘는 수학이 100점이야. 그 100점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냐? 20만큼 떨어진 거야. 그지? 얘는 국어가 60점이야. 그것도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거냐면 20만큼 떨어진 거야. 영어는 80 평균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안 떨어진 거고 0 떨어진 거고. 그치? 근데 얘도 20 떨어지고 얘도 20 떨어지면 국어를 잘한 건지 수학을 잘한 건지 어렵잖아. 헷갈리니까 이 20에 부호를 정해주기로 약속했어. 무슨 말이냐? 이 100점이라는 건 평균보다 20점이 높은 애고 얘는 60점이라는 건 평균보다 20점이 작은 애잖아. 그래서 그 편차를 얘기할 때 둘 다 20, 20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고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편차는 항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줄 거야. 별량 빼기 평균. 별량이 뭐였어 아까? 어떤 그 자료의 값,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 값을 편차라고 할 거라서 이제부터 수학 점수에서 평균 80을 빼면 플러스 20이 편차인 거야. 국어 점수에서 평균 80을 빼면 마이너스 20이 편차인 거야. 얘는 80에서 80을 빼니까 0이 편차인 거야. 그래서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20, 얘는 0, 얘는 20인 거야. 그럼 얘는 이 B학생의 편차를 구하면 국어 편차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5, 20이라고 안 썼네. 그럼 영어 편차는 얼마인 거야? 0. 수학 편차는 얼마인 거야? 플러스 5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이것만 보고도 또 문제가 뭐냐? 얘는 과목이 3개니까 이 정도 갖고 구분이 되지. 얘가 편차가 좀 크고요. 얘는 좀 작아요 라고 하겠지.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개가 많으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또 생각을 합니다. 이 편차를 너무 개수가 많으면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대신 얘기하자. 어떤 자료를 하나의 값으로 대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아까 했는데 어떤 자료를 하나의 값으로 대신 얘기하는 거. 대표값. 대표값을 구하자 이거야. 내가 이 편차에 대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왜? 국어는 편차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영어는 편차가 0이고요. 수학은 편차가 20입니다. 얘기할 거면 그냥 점수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치?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 편차들의 대표값을 좀 구하기로 합니다. 그럼 편차의 대표값을 구한 건데 그 대표값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 했죠? 평균. 그래서 요거의 평균을 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럼 요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 편차를 다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눠줘야겠지. 근데 이 편차를 다 더하니까 얼마야? 0이야. 이게 우연인 게 아니라 야 얘도 편차의 총합은 얼마야? 0이야. 항상 편차의 총합은 0일 수밖에 없거든. 평균이 얘야. 얘로부터 마이너스 5, 얘로부터 플러스 5만큼 떨어지니까 얘가 떨어진 만큼 얘가 상쇄해줘야 이 똑같이 평균으로 수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편차의 총합은 0일 수밖에 없거든. 그럼 편차의 총합이 0인데 그 상태의 편차의 평균을 구해봤자 어차피 다 뭐 나와? 0 나와. 그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이대로 평균을 구하면 의미가 없으니 이 마이너스 부호인 걸 조금 양수로 좀 바꾸고 싶었던 거야. 수학에서 양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거든. 뭐 있을까? 제곱. 또 하나. 절대값. 절대값과 제곱이 있는데 이 수학자들은 뭘 선택하냐면 제곱을 선택합니다. 니네가 생각했을 때 제곱하면 400, 400 돼서 숫자가 좀 커지잖아. 그럼 제곱하는 것보다는 절대값 씌우면 20, 20이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훨씬 편하잖아. 그치? 근데 왜 제곱을 선택하냐면 지금은 아직 당연히 너네가 모르겠지만 너네가 이 배우고 있는 이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
너네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수학의 끝은 결국 뭐냐면 윤지야 미적분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 너네는 어찌됐든 고등학교, 대한민국 고등학교를 나오면 미적분이라는 걸 무조건 배우게 될 거야. 그 미분 적분을 할 때 절대값, 우리가 미분 적분을 하려면 이 그래프를 되게 잘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맨날 너네 선생님들이 2차 함수 되게 중요하다, 1차 함수도 중요하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되게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해석을 되게 잘해야 돼. 미분 적분을 하려면. 그 미분을 할 때 이 그래프가 절대값 된 거보다는 제곱된 그래프가 조금 더 수월하더래. 그래서 이 당장의 이 수치에서는 좀 손해를 보겠지만 나중에 미분 적분을 위해서는 제곱을 하는 게 더 유용하니 그냥 제곱을 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합을 구할 때 그냥 더하면 안 되고 요거의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3으로 나누면 요게 뭔 뜻이냐면 요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줄여서 걔를 이제 뭐라고 불러줄 거냐? 걔를 분산이라고 불러줄 거고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줄여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 했더니 다 0 나와. 그래서 뭐 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분산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 자료의 분산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3분의 800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자료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25 더하기 0 더하기 25분의 3이니까 얼마야? 3분의 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수치로 비교했을 때 얘가 숫자가 더 크지. 얘가 분산이 더 큰 거고 그게 산포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분산이 좀 더 작지 얘보다. 그래서 얘가 분산이 작은 거고 산포도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얘가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 뭉쳐져 있는지를 따질 거다. 그래서 이 수치가 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이 수치가 작으면 뭉쳐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요 계산이 또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얘를 계산하려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이 값이 조금 쓸데없이 커졌지. 그지? 그래서 이 자료의 값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분산의 값을 좀 줄여주려고 우리가 얘를 제곱해서 평균을 했잖아. 그럼 제곱의 반대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루트.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걸 이제부터 얘를 뭐라고 불러줄 거냐?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불러줄 거야. 표준 편차. 알겠지?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분산의 값을 그냥 구하니까 자료가 너무 크대.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다? 루트 씌우는 거다. 분산에 루트 씌운 걸 뭐라고 한다? 표준 편차라고 한다. 지금 내가 말한 이 스토리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너네가 헷갈리는 게 분산의 제곱이 표준 편차인지 분산의 루트가 표준 편차인지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 실제로. 너네 헷갈려 한다고. 루트를 씌워야 되는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린다고. 그치? 그래서 꼭 기억해줘야 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산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루트 씌워야 작아질 거 아니야. 그게 표준 편차야. 그래서 이 흐름을 기억하면 돼. 잘 봐. 내가 결국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 이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할 거야. 왜냐? 이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분산을 알아야 돼. 분산에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근데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편차를 알아야 돼.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별량은 자료의 값이니 주어질 거고 평균을 알아야 돼.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니까. 그럼 평균을 다 구해야 평균부터 쭉 구해와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너네한테 표준 편차를 물어보면 이걸 다 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요 흐름을 좀 기억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건 이 자료의 별량이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을 우린 뭐라고 한다? 산포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야. 자료의 값이 하나로 정리됐잖아.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분산이니, 표준 편차니까. 근데 편차는 산포도야, 아니야?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편차는 산포도가 아니야. 왜? 편차는 이건데? 하나의 값으로 정리돼야 되는데? 이건 산포도가 아닌데, 이것도 근데 이렇게 얘기해. 산포도의 일종이다라고 얘기하긴 해. 근데 산포도는, 정확한 산포도는 뭐야? 분산과 표준 편차만 산포도야. 알겠지? 산포도 다시 한 번 더. 어떤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값을 우린 산포도라고 한다. 알겠지? 거기서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산포도를 구한 건데, 편차라는 건 뭐야? 어떤 자료의 값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구한 거야. 근데 그걸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뭐 빼기 뭐여야 돼? 별량 빼기 평균이어야 돼. 평균 빼기 별량이 아니라 별량 빼기 평균이어야 돼.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빼야 걔가 편차다라는 거 꼭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마 나는 이렇게 가르치거든. 아마 아름쌤도 그럼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
변량에서 평균을 뺀다라는 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에서 균을 뺀다라고 생각해. 변은 뭐야? 좀 더러운 거지. 좀 그 똥 더러운 거. 그 변에서 균을 빼면 어때? 좀 편안해져요라고 기억해. 알겠지? 변에서 좀 말이 이상하지, 그치? 이상한 거 알거든? 뭐야, 왜 이렇게 가르쳐라고 하잖아. 근데 이걸 한 번만 기억해두면 안 까먹어. 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도 유치한 거 알거든? 평균에서 변량을 빼야 되는지 변량에서 평균을 빼야 되는지가 헷갈려. 그것 때문에 부호를 제일 실수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줘야 되는 게 똥에서 균을 빼야 편안해진다라고 기억해. 알겠지? 균에서 똥을 빼면 뭔데? 야, 병균의 똥을 왜 빼? 더럽게.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똥에서 균을 빼야 돼. 변에서 균을 빼면 편안해진다라고 기억해. 알겠지? 좀 유치하겠지만 변 빼기 균이 편차다라고 기억해두면 좀 재미없나? 그래도 한번 이렇게 기억해놔봐. 진짜 안 까먹을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 까먹을 겁니다. 변 빼기 균이 편차다라고 기억해둡니다. 알겠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편차는 항상 얘네들이 떨어진 만큼 얘가 채워줘야 이 평균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편차의 총합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 다음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평균보다 변량이 더 크면 그러니까 평균보다 변량이 더 커. 평균보다 변량이 더 크잖아? 그럼 당연히 요거의 편차는 양수가 나올 거고 평균보다 변량이 더 작으면 편차가 음수가 나올 거네.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된다. 그 다음 분산이라는 건 뭐였어? 분산이라는 건 이 편차를 대표값 구한 거야. 그치? 근데 그냥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한다고 신혜야? 편차를 물어보면 집중하지 말고 항상 집중하고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수 있거든. 분산의 뜻은 뭐냐면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 알겠지? 그걸 분산. 근데 분산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분산에다 뭐 할 거야? 루트 씌울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걸 좀 구분해 줘야 돼. 가볼게 문제. 자 보면 다음 보면 5명의 학생 A, B, C, D, E의 1분 동안 팔굽혀펴기 횟수를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다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래. 가볼게. A랑 B랑 더해달래. 이 A랑 B랑 더할 건데 A, B가 얼마인지 모르겠거든. 이 자료에 별량도 안 나와 있고 평균도 안 나와 있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항상 어떤 자료든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어야 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숫자 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인가? 걔가 0 나와야 되니 A 플러스 B는 2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각각은 얼마인지 몰라도. 다음 8번. 다음 보면 다음 지성이의 4회에 걸친 음악 실기 점수의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거다. 지성이가 4회까지의 점수의 평균이 84점일 때 4회 음악 실기 점수 이거의 실제 점수를 구해달래. 근데 지금 보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 0이어야 되는데 2, 0, 마3이니까 얘가 1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 4회 때 실제 변량이 궁금하거든? 그럼 그 변량은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우리가 편차에서 알아낸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했지? 편차는 뭐 빼기 뭐? 변 빼기 균, 맞지? 그래서 변량에서 뭘 빼? 평균을 뺀 걸 우린 편차라고 한다. 그래서 너네가 보통 편차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라고만 기억하는데 사실 얘는 변량과 평균과 편차 중에 3개 중에 2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해내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 무슨 말이냐? 지금 얘처럼 얘는 평균이 얼마나 했냐면 84점이래. 근데 4회차의 편차가 얼마냐면 1이래. 그럼 4회차의 실제 점수는 얼마였겠어? 85점이었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또 괜히 막 변량 구하는 공식은요. 이거 넘어가면 평균 더하기 편차예요 라고 기억하지 말고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라고. 대입하면 되잖아.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뭐 빼기 뭐? 변량 빼기 평균. 변 빼기 균이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여기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니? 이렇게. 다음 9번. 다음 5명의 학생이 하루 동안 보낸 문제의 메시지의 개수의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표이다. 다음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럼 자,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 0이어야 된다. 마3, 마1, 3, 0이니까 얘가 1이 돼줘야 편차의 총합은 0이다. 그 상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달래.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분산을 알아야 됩니다.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라.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 편차를 알아야 되고 그 편차 가지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제곱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20인 거네.
그거를 5개로 나눴으니까 평균이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자료의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분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인 거야? 2라고 해주면 돼.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잘 생각해봐. 이 분산과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하는 방식이 뭐라 그러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왜 제곱을 하냐면 양수로 만들어준 거잖아. 그럼 양수에 대한 평균을 구했으니 당연히 분산은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어. 분산의 값은 양수야. 그럼 그 양수인 값에다 루트 씌웠다고 해서 음수로 바뀌어? 그래서 표준 편차도 무조건 양수야. 분산과 표준 편차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편차는 음수일 수도 있지. 그지? 다음 10번. 자, 다음 보면 5개의 별량 요거의 평균이 6이고 분산이 4.4일 때 다음 요거의 값은 보여줘. 잘 봐. 잘 들어. 집중해. 다음 40xy5의 평균이 얼마냐면 6이래.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해보면 4하고 10하고 5 더하면 19고요. 거기다 x 플러스 y까지 더해서 걔를 총 5개로 나눴더니 걔가 6 나왔다 이 소리네. 그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30인 거고 19가 넘어가면 x 플러스 y는 얼마냐면 11이다. 이거 하나 알아낸 거야. 두 번째, 분산이 4.4가 나왔대.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말해봐야지 늘어. 뭘 알아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평균을 알려줬어. 그럼 편차 구하자. 편차는 뭐 빼기 뭐? 변 빼기 균. 별량에서 평균을 빼라.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마이너스 2.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4.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요거. 별량에서 평균을 빼니까 요거.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마이너스 1. 요게 뭐야? 편차.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하니 2의 제곱 4, 4의 제곱 16,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걸 다 더해서 그 개수 몇 개? 5개로 나눈 게 얼마래? 그게 4.4래. 그지? 5를 이쪽으로 넘기면 22가 되고요. 숫자 다 더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16 하면 21이거든? 그럼 21이 넘어가면 뭐 남아? 1 남아. 그래서 x-6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얼마냐면 1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좀 전개해보면 잘 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이 1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요 12x, 12y를 마이너스 12로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36, 36이 만나면 7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계산한 게 11이라며. 그래서 12 곱하기 11을 하잖아. 마이너스 132가 나와. 그럼 계산해봐. 그래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이고요. 그게 넘어가면 얼마가 돼? 61이 되는 거지. 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라고 구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 정도 계산도 어려운 건 아니야. 이 정도도 할 수 있어야 돼. 다음 55번. 자, 55번에서 가르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요걸 좀 기억을 해두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1초 만에 풀 수 있거든. 얘는 지금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2래. 그럼 요 자료, 지금 모든 자료를 다 뭐 했어? 플러스 3 했지. 그럼 평균이 얼마냐? 나는 알아. 9고 표준 편차는 얼마냐면 2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할 건데 내가 설명해주면 이건 꼭 외웠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 외워두면 되게 편하거든. 잘 들어봐. 잘 봐. 이런 거거든. 잘 봐. 어떤 별량이 A, B, C가 있다고 해봐. 어떤 별량. 그 별량의 평균을 구했더니 혹은 분산을 구했더니 혹은 표준 편차를 구해본 거야. 표준 편차. 그래서 걔네들을 구한 값을 보통 평균은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요. 분산은 V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요. 표준 편차는 S라는 기호를 많이 써. 이렇게 된다고 해봐. 그럼 그때 너네한테 뭘 한 거냐? 이런 거야. 야, 이 별량들을 다 모두 3씩 더해. 그러면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니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한번 예시를 해보면서 좀 이해시켜 볼 테니까 결국은 외워야 돼.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외워야 돼. 가봐. 하나, 둘, 셋. 야, 1, 2, 3이라는 숫자의 평균을 구하면 얼마야? 2지. 이 정도 되잖아. 맞지? 근데 이 자료를 모두 다 플러스 3씩 해볼게. 얘 3 커지면 4. 얘 3 커지면 5.
얘 3 커지면 6이지. 그지? 그럼 그때 4, 5, 6의 평균은 얼마인 거야? 5가 되지 않냐? 모든 자료를 똑같이 3씩 더하잖아? 평균은 얼마야? 5야. 2였다가 5가 됐어.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자료를 3씩 더하지. 평균도 3이 올라가. 모든 자료에 누구 하나는 3 안 더했어. 그럼 안 돼. 모든 자료를 다 3씩 더하잖아? 그럼 평균도 똑같이 3이 올라가. 알겠지? 두 번째. 이번에 모든 자료를 다 2배 해볼게. 3배 해볼게. 3배. 곱하기 3. 얘는 3이고요. 얘는 곱하기 3 하면 얼마? 6. 얘는 곱하기 3 하면 얼마?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의 평균이 얼마였어? 2였어. 그지? 근데 얘를 다 3배, 3배, 3배 하니까 평균이 뭘로 바뀌었어, 민범아? 6으로 바뀌었지. 그치? 6으로 바뀐 거야. 그치? 평균이 얼마야? 6인 거야. 그치? 어떻게 된 거야? 2에서 6으로 바뀐 거잖아. 몇 배 됐어? 3배 된 거거든.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거야. 모든 자료를 3배하고 얘도 3배하고 얘도 3배 하잖아. 평균이 어떻게 돼? 3배가 된다. 요거 기억해놔야 돼. 그럼 요걸 이용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내가 이 자료를 2배 한 다음 3배잖아. 2배 한 다음 3배잖아. 2배 한 다음 3배잖아. 모든 자료를 다 2배 한 다음 3배잖아. 평균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 2배 한 다음 3배 주면 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졸라 편한 거야. 모든 자료를 다 2배 한 다음 3배잖아. 누구 하나라도 안 해주면 안 돼. 모든 자료를 다 2배 한 다음 3배잖아. 그럼 평균도 2배 한 다음 3배죠. 알겠지? 그럼 자 이제 그럼 도대체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분산과 표준 편차 맞지? 생각을 해볼게. 자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산포도라고 했거든. 산포도. 산포도가 뭐였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졌는지. 그럼 잘 봐. 얘는 원래 1, 2, 3일 때 한 칸 한 칸씩 떨어졌지. 근데 내가 이 자료를 모두 3씩 더했다? 얘도 여전히 한 칸 한 칸씩 떨어지지. 그지?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얘가 평균 2로부터 한 칸 한 칸 떨어졌잖아. 근데 모든 자료를 플러스 3 한다고 한들 평균으로부터 한 칸 한 칸 떨어지지 않냐? 그지? 그래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에는 더하는 거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모든 자료에 3을 더해도 영향을 주지 않아. 분산과 표준 편차는 변하지 않아. 근데 모든 자료를 3배 하잖아? 간격이 한 칸 한 칸이었거든? 간격이 어떻게 됐어? 3칸 3칸으로 늘어났네? 그치? 그래서 간격이 늘어나. 그래서 3배 하면 간격이 늘어나거든? 근데 얘가 3배 될 것 같은데 얘는 9배가 되고요. 얘는 3배가 됩니다. 이게 왠지 증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증명은 따로 안 할 거고 이해를 해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는 보통 뭘 해서 구하냐면 제곱의 평균을 구해. 그래서 자료의 값이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여. 그럼 거기다 다시 루트 씌우면 3이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3배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이기 때문에 떨어진 정도가 변하는 게 중요해. 근데 모든 자료에 더하는 거는 의미 없어. 곱하는 것만 영향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료에 2배 한 다음 3배잖아. 그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곱하는 것만 영향을 받아서 얘는 4배가 되는 거고 얘는 2배가 되는 거야. 더하는 건 영향을 안 받아. 라고 기억해두면 돼. 무슨 말인지 얘가? 요걸 한번 이해했으면 그냥 외워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요거 강의 보고 한번 적어놔. 알겠지? 적어 놓으면 되게 편할 거야. 엄청 유용할 거거든. 잘 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럼 이번엔 내가 모든 자료를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2 더했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2 더했어.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2 더했다고 해보자. 자, 모든 자료를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2 더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변해? 마이너스 2배 한 다음에 2 더해주면 돼. 분산은 어떻게 변해? 마이너스 2배 했잖아. 더하는 건 영향 안 받는다 했잖아. 근데 제곱할 거지? 4V가 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그대로라면 마이너스 2S 같지만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분산과 표준 편차는 항상 뭐 해야 된다 했지? 양수해야 되고 제곱했다 루트 씌운 거거든. 양수로 표현해야 되거든. 그래서 곱해지는 게 곱해지는데 절대값을 씌워야 돼. 알겠지? 요거까지 기억해주면 더 완벽해. 알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 4개 정도만 알아도 여기 위에 3개 요 3개만 알아도 충분해. 솔직히 요건 중학교 과정에서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간단하니까 기억해놔. 알겠지? 음수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이거 기억해두면 잘 봐. 요 뒤에 문제 보면 이런 거 이제 그냥 읽자마자 풀어야 돼. 모든 별량이 있는데 x1부터 xn까지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2래. 근데 모든 별량들을 다 2배 한 다음에 1을 더했대. 근데 표준 편차는 산포도잖아.
산포도는 더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곱하는 것만 영향을 받아. 근데 2배 했잖아. 그럼 표준 편차 몇 배 돼? 걔도 2배 돼. 분산이 4배 되는 거야. 그것만 잘 기억해 주면 돼. 분산은 제곱했잖아. 그래서 4배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표준 편차는 그냥 2배라서 답은 뭐야? 4인 거야. 바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요것만 기억해 두면 바로 푸는 거야. 괜히 계산식 쓸 필요도 없이. 알겠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고, 나중에 요거 강의 보면서 꼭 멈춰놓고 적어놔, 이거는. 알겠지? 아마 안 적혀 있을 것 같아. 적혀 있나? 적혀 있긴 하네. 적혀 있긴 한데, 요거 이 예시들로 이렇게 한번 적어놔봐. 저기 적혀 있긴 한데 간단하게만 적혀 있거든? 요렇게도 한번 적어놔봐. 알겠지? 다음, 이어서. 다음 보면, 어느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역사시험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이 학급의 전체 학생의 역사시험의 점수의 표준 편차를 보여드릴래. 잘 봐. 요게 솔직히 말하면 산포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이 유형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고, 너는 선생님들이 틀리게 낸 다음에 이 유형을 꼭 냅니다. 애들 좀 어렵게 낼 거야 하면 이 유형을 꼭 넣어. 여기서 더 어렵게 되면 이 평균을 다른 값으로 줍니다. 이 평균이 다른 값이 되면 그건 졸라 어려워. 아마 C단계에도 한 문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 근데 평균이 같은 거는 그나마 할만하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요 정도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잘 봐. 일단 무슨 생각을 하고 싶냐면, 내가 지금 남학생의 20명의 평균이 이만큼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래. 여학생 20명의 평균이 이만큼이고 표준 편차가 이거래. 근데 난 이 남자, 여자 20명을 합한 40명의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해달래. 그 내용이거든.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분산을 알아야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를 알아야 되고,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남자 평균이 75고 여자 평균이 75야. 근데 이 둘을 합하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 여전히 75인가? 여전히 75일 것 같아. 근데 잘 봐. 사람 명수가 20명이 똑같으면서 75점이니까 그런 것 같잖아. 그럼 만약에 남자는 10명인데 평균이 75점이고 여자는 20명인데 평균이 75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래도 자료 30명을 합하면 평균이 75일까? 이래도 75야. 결국 중요한 건 평균이라는 거야. 사람 명수가 아니라. 왜 그런지는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30점. 얘도 30점인데 요 남자는 뭐 예를 들어 3명 있다고 하고 여자는 2명 있다고 한번 해보자. 둘의 평균은 똑같은데 사람 명수는 다르죠. 그치? 그럼 이걸 합한 5명의 평균도 여전히 30인지를 확인해보자고. 그럼 3명의 평균이 30이라는 건 3명의 점수의 총합은 얼마? 90. 그 정도는 암산되니? 3명의 점수의 총합이 90이니까 3으로 나누니까 30이지. 맞아? 그럼 2명의 평균이 30이라는 건 2명의 점수의 총합은 얼마? 60. 그치? 그걸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그것도 여전히 30. 150분의 5니까. 그치? 그래서 평균이 똑같은 두 개의 자료를 합해서 평균을 구하잖아? 그럼 그것도 평균은 똑같아. 그러니까 평균이 똑같으면 문제가 좀 쉬워져. 근데 평균이 다르잖아? 그럼 좀 어려워져. 알겠지? 그래서 평균이 똑같으면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걸 좀 지금 잘 들어봐. 자, 얘가 평균이 똑같아. 그럼 뭘 구할 거냐? 일단 표준 편차가 6하고 4인데 그럼 분산을 좀 구해놓을게. 이 남학생의 점수의 분산은 얼마가 돼야 돼? 표준 편차가 6이면? 36. 그렇지, 36. 여학생 표준 편차가 4면 분산은 얼마가 돼야 돼? 16. 여기다 2라고 하면 안 돼. 이거 루트 씌우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돼.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인 거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 거야. 알겠지? 정확히 구분해야 돼.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분산 36 남자의 분산 36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남자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그 분산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야. 첫 번째 학생을 데려와, 남자. 그 남자의 점수에서 평균 75점을 빼고 그거를 제곱해. 이게 뭐야? 편차 제곱. 남자 두 번째 데려와서 75점 빼고 제곱해. 그걸 쭉 해가지고 남자 20번째 데려와서 평균 빼고 그걸 제곱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남자의 편차 제곱의 총합. 그거를 20으로 나누면 20명이니까 그게 뭐야? 36. 이해하니? 이게 분산이니까 이게 편차 제곱의 총합이고 그걸 20으로 나누면 분산 36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이 값은 36 곱하기 20이겠네. 그치? 요 20을 넘기면 그게 분산 36이니까.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해? 진짜 이해하는 거 맞지? 이해하는 거 맞니 윤지야? 자, 두 번째 여자도 봐봐. 여자도 총 20명 있다고 해봐. 20명 이때. 그치? 얘 분산 16이 어떻게 나온 거냐?
여자의 첫 번째 점수에서 75점 빼. 그거의 제곱. 여자의 두 번째 데려와서 75점 빼. 그거의 제곱. 쭉 가가지고 여자 20번째 데려와서 75점 뺀 거의 제곱. 그거를 20으로 나눈 게 16이라는 거야. 그치? 얘는 얼마가 되냐? 얘는 16 곱하기 20인 거야. 맞아?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여자의 편차 제곱의 총합. 요게 뭐냐면 남자의 편차 제곱의 총합. 근데 나는 전체의 편차 제곱의 총합을 구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얘네들의 평균이 달랐어. 그러면 얘네들을 합친 평균도 달라질 테니 요걸 사용하지 못해. 평균이 달라지니까. 그치? 그래서 평균이 다르면 졸라 어려워져. 근데 평균이 똑같잖아 지금. 합쳐도 75일 거라며. 그럼 어차피 남자 여자 합쳐도 평균이 75면 남자 여자 합친 자료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이거겠네. 무슨 말인지가? 그래서 걔는 36 곱하기 20 여기 16 곱하기 20 분의 전체 몇 명? 40명이라서 20 더하기 20으로 나눠준 게 이게 뭐야? 새로운 분산인 거야. 거기다 루트 씌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라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공식이 있어. 공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남자 여자가 있고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고 그다음 학생 수가 있어. 학생 수. 솔직히 평균은 중요하잖아. 근데 평균이 똑같대가 중요해. 얘네들 평균이 똑같고 얘 분산이 뭐 예를 들어 x고 얘가 y고 이렇게 할까? 다시 갈게. 얘 평균이 m으로 똑같고 얘 분산이 a, b고 사람 명수가 x, y명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결론은 사실 이거야. 결론은 얘 이거 분산일 때야. 얘는 표준 편차라고 써있어서 그래. 분산일 때 어떻게 되는 거냐? a 곱하기 x랑 b 곱하기 y랑 더한 다음에 x 플러스 y로 나누면 이게 새로운 분산이야. 이게 새로운 분산 구하는 공식이거든 사실. 근데 이게 공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36 곱하기 20에다가 16 곱하기 20 분산 곱하기 명수 분산 곱하기 명수에다 전체 명수 라는 공식이 나온 거거든. 근데 이 공식을 알면 되게 유용해. 그럼 맞거든. 진짜 졸라 유용한 거 맞거든. 근데 이 공식은 최대한 나중에 외워. 시험 전날 외워 그냥. 왜냐면 니네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하면 평균이 달랐을 때 문제를 아예 접근을 못해. 분명히 너네 이제 기출지 들어가면 평균 다른 거 분명히 나올 거야. 있어 평균 다른 거. 그럼 그 문제를 풀 때 너네가 이 공식만 이용해서 풀다 보면 이거 전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아이들을 못 얻거든. 이거 좀 얻어서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공식 아마 책에도 써있긴 해. 이 책 위에도 써있어. 니네 보면 위에 써있어. 근데 제발 쓰지 말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기출지 끝날 때쯤 알려줄게. 공식 한 번 더. 그때 가서 외워도 돼. 공식이니까. 근데 공식 외우라고 해도 쉽지도 않아. 그 공식이 간단하지도 않아. 맞지? 그래서 시험 전날에 외우는 게 딱 좋아. 그래서 이거였지 한번 기억해두고 평균 똑같이 나왔다. 이거 그냥 바로 쓰는 거야. 그때만. 그리고 까먹어버려. 그냥 필요 없으니까 그 이후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걸 연습해놔야 돼. 그래야 너네가 공부가 돼 진짜. 알겠지? 다 미어서. 이제 끝났어. 나머지 다 쉬워. 다음 보면 옳지 않은 거 골라달래. 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맞아 틀려? 변 빼기 균. 맞죠? 두 번째,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다. 평균보다 작아 별량이.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건데 별량이 더 작아. 그럼 음수 나오는 거 맞지? 그렇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뭐라 그래? 그게 분산이잖아. 분산의 뜻. 그렇지? 그 다음 편차의 평균으로 별량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몰라. 왜? 편차의 평균은 뭔데? 무조건 0이야. 왜?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 거지 편차의 평균은 0이야. 그래서 제곱한 거잖아. 그래서 0이기 때문에 모두 다 0이기 때문에 얘는 알 수 없는 거. 5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좀만 참아. 졸지 마. 좀만 참아. 다음 14번. 다음 보면 1반과 2반이 5회에 걸친 줄넘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건데 표준 편차가 작은 반.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게 뭐야? 다현아? 산포도가 작다. 산포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으로부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뭐야? 산포도가 작으면 평균으로부터 뭉쳐져 있는 거고 산포도가 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지금 표준 편차가 작은 반 구해달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반을 골라달라는 거야. 그럼 물론 표준 편차를 다 구해도 돼. 근데 적당히 보니까 1반은 지금 횟수 점수가 4회, 5회, 6회, 4회, 5회 한 거지. 줄넘기를. 그지? 얘는
0, 8번, 5번, 10번이잖아. 누가 표준 편차가 더 클 것 같냐? 어디? 신의 얼마? 2반이겠지. 당연히 2반이 지금 들쭉날쭉 하잖아. 1반은 뭔가 좀 그래도 4, 5, 6에 뭉쳐져 있는데 얘는 들쭉날쭉 하잖아. 계산 안 해봐도 좀 뻔하지. 그 정도로 줄 거야.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클 거고요. 얘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을 거야. 만약에 표준 편차를 실제로 구해달래. 그럼 계산해야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 구해야지. 평균 구해서, 편차 구해서, 분산 구해서, 표준 편차 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면 계산이 되게 귀찮아져. 그래서 보통 너네가 이제 아니야 말 안 할래. 다음 보면 아래 계산기 쓰지 마. 계산기 써버릇하면 시험 때 연습이 안 된다. 진짜 절대 계산기 쓰지 마. 그냥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도 많이 해본 놈들이 어떻게 더하는 게 더 편하게 빠르게 더하는지 연습이 돼. 알겠지? 제발 계산기 쓰지 마. 미련한 짓 좀 하지 마. 시간 낭비. 그 계산기 써가지고 풀어서 뭐 할 건데? 학교 시험 계산기 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알겠지? 다음 보면 아래 A, B, C, D는 5학급에 대한 영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려달라. 가볼게. A 학급의 학생 수가 잠깐 다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각 반에 평균과 표준 편차만 나와 있어. 근데 A 학급과 B 학급의 학생 수를 비교해달래. 되냐? 안 되는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 가지고는 학생 수를 가늠할 수는 없어. 그럼 불가능해. 틀렸어. 두 번째, D 학급의 영어 성적이 C 학급의 영어 성적보다 고르다. 성적이 고르다라는 건 이렇게 밀집돼 있다 얘기하는 거야. 산포도가 작다. 그러면 D 학급이 C 학급보다 고르니 D 학급이 C 학급보다 표준 편차가 작으니까 고른 게 맞네. 2번이 정답인 거야. 3번은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틀렸는데 읽어볼게. 3번 영어 성적이 70 미만인 학생 수는 B 학급이 C 학급보다 더 많다. 이거는 사실 알 수는 없거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 근데 대충 어떤 느낌으로 갈 수 있냐면 이런 건 돼. 잘 봐. 잘 봐봐. B 학급이랑 C 학급이 있는데 B 학급은 평균이 87이고 C 학급은 평균이 85야. 그럼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평균이 85고 C 학급 얘는 평균이 87이야. B 학급 이렇게. 근데 C 학급은 B 학급에 비하면 표준 편차가 어때? 좀 크죠?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건 산포도가 크다라는 거고 자료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얘가 평균이잖아?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좀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한 거냐면 여기는 평균에 가까운 애들이 이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애들이 적은 거야. 무슨 말인지 두 번째 비교해 줄게. B반은 표준 편차가 좀 더 작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평균으로부터 밀집되어 있다는 거고 얘가 평균 87점이면 87점인 애들이 좀 더 많이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느낌이. 물론 정확한 건 아니야. 정확한 건 아니야. 대충 보는 거야. 그럼 그때 나는 7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달라는데 70점은 어딨냐면 이쪽에 있을 거야. 85점보다 왼쪽에. 그럼 당연히 70점 미만 애들은 이쪽에 더 많을 거고 이쪽에 더 적을 거라는 거야. 얘가 70 미만 애들이 더 적을 거라는 거지. 분홍색이. 왜냐면 분홍색은 표준 편차가 조금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C보다는 작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뭉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애들이 더 적을 거라고. 근데 C반은 어때? 평균으로부터 좀 많이 흩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 있는 애들이 더 많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분명히 B학급보다 C학급이 더 많다는 건 틀린 거야. C학급이 더 많을 거야. 물론 자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원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긴 해.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네 번째,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르지 않은 학급. 고르지 않다라는 건 뭐야? 퍼져 있다. 이 퍼지려면 산포도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다현아? 커야 돼. 산포도가 큰 거 찾아야 달래. 몇 번이야? C학급인데 2학급을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학급별로 영어 성적의 편차의 총합을 구하면 어차피 얼마야? 그치? 무조건 0인데 뭘 D학급이 뭐 다른 것보다 작게. 말이 안 되지. 편차의 총합하면서 0인데 맞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